북조가 놀자. 안녕하세요. 총각엄마 김태훈입니다. 내 친구 북쪽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염아령 씨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북쪽이 염아령입니다. 여전히 대표죄에 좀 씁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표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대표라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데 또 본인이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오늘도 하령 씨와 본격적으로 재미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쇼폼 드라마 우리 형아 함께 보시죠. 내가 봉사할 테니까 너 원장처럼 그냥 학교생활 재밌게 해. 완전 너 기억 안 나? 우리 엄마가 나 소년단장 시킨다고 선생님들한테 고양이 담배도 주고 없는 형편에 도시락 싸서 찔러줬잖아. 아니 그건 그쪽에서나 통하는 거지.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한다고. 북남 다를 거 없어. 나 믿어봐. 북남이 아니라 남부.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그런 것부터 좀 거쳐. 말투 좀. 북에서 재직고 것도 아닌데 꼭 그러고 싶진 않아. 그럼 난 강원도 깡촌에서 온 척하고 살고 있는데 난 어쩌라고. 너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 거야? 난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어. 내가 북한에서 왔는지 강원도에서 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냥 나는 저런 애가 학교에 있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목표라고. 우리 그래서 회장 선거 한 주 미뤘잖아요. 우리 반에 북한에서 온 청소년이 둘이나 있는데 빨리 골치가 아파요. 이 애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머리가 아프네요. 야, 대박. 둘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박? 뭔데? 우리 반에 빨갱이 한 명 더 있대. 빨갱이? 근데 둘이 왜 같이 있어? 원일이 너도 빨갱이 아니야? 어? 어디가?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매회를 거듭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선생님은 그쵸?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거 영상 어떠셨어요? 느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원일이 자기소개를 스스로 잘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기 연기 나와 있는 연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게 왠지 지금 약간은 쑥스럽기도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아까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매회 거듭할수록 연기 맞아요. 실력이 늘고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나온 영상을 보면은 원일이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몰랐으면 좋겠다. 자기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형은 원혁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내가 재짓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요 갈등 구조가 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원일이의 말에서 어쨌든 숨죽이고 있고 싶다라고 하는 고향을 자기의 출신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안의 고민이 좀 이 둘의 대화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하령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북쪽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북쪽이들에게 고향을 밝히는 게 맞을까요? 밝히지 않고 원일이처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조용히 학교 다니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제가 질문하면서도 뭐 정답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하룡 씨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 보면 원일이는 밝히지 않고 잘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일이라는 캐릭터를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 또 친구들도 사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자존을 잘 지키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고 원효경 저는 사실 이게 실제 이야기잖아요. 저희 그쵸. 집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원효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을 때 사투리도 조금 심하고 그래서 나 강원도에서 왔어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티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북한 출신이라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자기 상황에 맞게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잘 숨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친구들이 알겠다면 사실대로 북한에서 왔다 근데 뭐 그냥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 북한에서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도 그래?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된 다음에 밝혀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밝혀도 되고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맞아요. 나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막 움츠려들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고향이 다른 것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촌도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제가 겪었던 우리 집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까 원혁이 얘기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원혁이는 밝힐 이렇게 숨기고 싶다는 의지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 영상 속의 원혁이 뭐예요? 실제 원혁이는 밝힐 의지도 없었지만 그다 숨길 의지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다라는 아이였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이렇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풍기는 바이브가 누가 봐도 설마 제 북한에서 보내야라는 게 좀 보였어요. 말투며 그다음에 아직까지 학교 생활, 학교 문화, 또래 문화를 전혀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재밌는 일화를 얘기하면 원혁이 학교는 초반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연스럽게 뭐 하면서 우리 막 이런 얘기잖아. 야 임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원혁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이거 안 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 편히 내 무의식 중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북에서 흔히 쓰는 어떤 편한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은 얘기하는 사람도 당사자도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이걸 듣고 받아들이는 다수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커밍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는 게 낫냐 하지 않는 게 낫냐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다면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나는 할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인데 그냥 강제적으로 내가 북에서 왔다라는 게 밝혀진 경우 사실 하령 씨도 어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우리 아우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우팅을 당했을 때 이 아이가 겪는 또 어려움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어떤 조언?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 아우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있을까요?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한국 사회에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우팅을 당하는 거는 급류에 그냥 휩쓸리는 거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거는 노를 저으면서 강에 적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너무 좋은 비유였다. 그래서 어쨌든 아우팅을 당하든 자기 스스로 밝히든 그 문화에 스며드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스며드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학교의 관계자,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스스로가 잘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순풍의 역할을 해주고 이 아이는 스스로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가 너무 거창해지는. 아니 거창해진 게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죠. 네. 내 주특기예요. 네. 예쁘게 보이는 거.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좀 여기서도 저도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이 아이를 잘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루고 이 아이와 당사자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께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북한 일자리 주민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바빠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바쁜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네. 이 아이가 이걸 다 이해를 할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 아이가 또 반에서 뭐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하는 노심초사한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왜냐하면은 많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사실 만나보면은 사실 모두가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나보기 전에 먼저 그쵸, 두려움이 걱정하고 어떤 내 안에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두가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커밍아웃도 하고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개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잖아요. 학교 안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다수의 우리 모두의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까 자연스럽게라고는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나요? 한국에서는 게임 많이 하지만 온라인 게임 많이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은 좀 축구 많이 하고 저는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떤 정체성이 크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해보면 어느 한 교실에서 북한 아이가 왔을 때 갑자기 모두가 자연스럽게 왔니?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야, 나 사실은 북한에서 왔어 라고 하령 씨가 밝혔을 때 네. 생각나는 가장 나이스하게 받아들인 친구가 있나요? 생각나는? 그런 일화를 얘기해 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실험을 사실 몇 번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갔을 때 처음 얘기해봤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처음 얘기해봤고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처음 얘기를 해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제 자랑인가요? 친구들이 안 믿어요. 그럴 리 없다. 나는 안 믿어요. 자랑이가서 친구 자랑 하나 했더니 제 자랑.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이거 뭐 이거 편집할 거예요. 제 친구들의 반응?
근데 반응도 다 제각각이고, 근데 그 반응을 하는 베이스에는 어떤 적대감 같은 건 없었고, 좀 이미 친밀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그랬구나. 사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좀 이제 편해져서 말해주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멋지다. 그 친구는 기다려줬다는 이 말에서 나도 훅 오네. 너무 멋지다 그 친구. 대학생이니까요. 네. 근데 그게 꼭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도 그렇게 기다려주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 고등학교 저는 남고로 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특유의 투박함으로 저를 받아줬던 것 같고. 맞아요. 자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투박하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 안에 진심이 느껴졌다면 그쵸?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일화를 아주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밝혀서 뭐 관계가 끊기거나 어긋났거나 이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좀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저에게 특혜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고 해서 저는 관계가 좀 더 저에게 유리했던 건 아닌가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아이의 경험담인데요. 이 아이도 자기의 친한 베스트 프렌드에게, 베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사실은 북한에서 왔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래? 난 제주도에서 왔어 라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제주도 친구도 누군지 알잖아요. 누군지 알죠. 그렇게 얘기를 되게 했대요.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네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밝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래 잘 왔어 고생했겠다. 뭐 요 정도의 터치감만 갖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는 어떤 게 부탁에 메시지를 보냈다면은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반응.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요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정확한 그분의 워딩이 떠오르거든요. 그분이 어떤 워딩을 쓰셨냐면 그분은 누군데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사실. 근데 그분도 걱정 어린 마음을 해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어떤 저의 실수나 어떤 잘못됨이 있으면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사선을 넘어왔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사선을 넘어왔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English teacher.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냥 일반 청년들처럼 응원해 주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 사실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잠깐의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불안한 마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해는 해요. 놀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게 준비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건 싫고 좋고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적조차도 사실은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싶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친구끼리 이제 얘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인데 거기서 이제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다 한 4명, 5명의 단톡방인데 거기에서 얘가 그냥 그날 기분이 센치해서 얘들아 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사실은 내 고향이 북한이고 난 북한에서 왔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은 읽으면 그 메시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멤버 숫자가 다 줄어들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전 그래서 그렇게 그 침묵이 그 안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아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은 그 침묵에서
서로가 좀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서로 눈을 보고 면대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뭔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는 뭐 문자나 이거보다는 면대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또 아주 가벼운 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그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대부분 요즘 카톡으로 뭔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서 서로 앉아서 막 카톡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카톡도 안 해요. 네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면대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카톡 말고 뭐 그거를 얘기할까요? 요즘 뭐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요즘 카톡도 안 해요. 요즘 카톡은 가족 단톡만 해요. 그럼 뭐예요? DM. DM이 뭐야? 페이스북 메시지? 그건 페메. 페메. DM은 D는 D. 하여튼 저도 사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을 때가 서로 되게 저도 얘기를 하면 그 친구도 자기 어떤 좀 말 못할 이야기를 했던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카톡이나 어떤 DM, 페메 이런 것보다는 얼굴 보고 가까운 친구들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친구 북적이 오늘은 커밍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편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